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재 전 지사부터 좀 짚어볼까요? 사실 이광재 전 지사 얘기는 그동안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콕 집어서 우상호 수석한테 강원도를 양보한 그런 선당호사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좀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상 어디든 공천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또 아까 한 언론사에서는 이광재 지사를 하남 갑이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갑툭튀가 되면서 또 유력하게, 왜냐면 이광재 지사는 일단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경기도에 있는 세 지역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남은 광역단체장으로 가죠. 또 평택은 안 좋게, 안산도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좀 인지도가 확보된 분이 공천이 돼야 좀 해볼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디든 뭐 하남갑이 될지 다른 데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강원도지사 후보군 정리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이광재 전 지사가 지금 우상호 후보보다도 더 맞아요. 높게 나오고 막 예. 이랬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분을 중용하겠다라는 당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아까 뭐 안호영 의원 단식하는 거 얘기도 했습니다만 당내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라고 정청래 대표 측, 정청래 지도부에서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 3명 이광재, 김용, 송영길 이 법원 프리미엄입니까? 법원 한번 갔다 와야 이렇게 전략공천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꼭 짚고 싶습니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지사 예전에 당선이 됐을 때 2010년에 당선이 됐는데 2009년에 그 징역 6월 뭐 이제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추징도 뭐 1억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지사는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재판 빨리 속게 해달라. 난 무죄다. 사실 지금 김용 부원장이랑 똑같아요. 나는 무죄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다음에 1월에 강원도지사직을 잃어버렸거든요. 이게 한 16년 전인데 네. 뭐 그 뒤에 뭐 선거가 있었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대법원에서 지금 보석으로 나온 거잖아요. 무죄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본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누구나 다 무죄라고 확신을 해요. 피고인들은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국 대표도 무죄라고 확신이라고 막 밖에다가는 막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2년 받고 이제 들어갔던 거잖아요. 적어도 이거 빨리 판결을 받고 진짜 무죄라 생각한다면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뭐 의견서를 내던지 2년 뒤에 정식으로 총선 열릴 때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임기도 그때는 뭐 이제 중반 정도밖에 안 간 거고, 송영길 전 대표도 항소심 무죄 나왔는데 절차의 문제인 거예요. 돈 봉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나오자마자 이제 또 검찰에서 상고 안에서 그냥 항소심에서 끝나버리니까 나 개항을로 돌아가겠어. 미국 갔다 돌아오더니 막 개항산 막 등산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남준 대변인이 뜬금없이 갑자기 온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3명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지금 사법 리스크를 검찰에서 뭐 털어준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고, 김경수 지사도 사면복권 되니까 다시 지사 되겠다라고 나온 거 아니냐. 다 하나씩 그런 것들이 있다. 네,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좀 블랙리스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 국민의힘이 조금만 잘한다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꺼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광재 지사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아까 오후에 KBS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김용남 전 의원도 경기도에 출마를 하려고 당에서 막 제안을 했고 뭐 수락했다는 형태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원래 저희 보수 정당에 있다가 넘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경기도권에서 출마를 한다면 하남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세가 굉장히 큰 지역이어서 경기도 세 군데 중에서는 민주당에게는 가장 험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이광재 지사가 나온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마 인지도가 높으니까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죠. 지금 다 털고 온 분이고 엄청 끝났잖아요. 끝났고 그리고 강원도지사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사퇴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나서 다시 강원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선거권도 복권됐고 이미 선택도 받았었고 근데 그 당시에 2022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지방선거 때 강원도에 또 후보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직 내려놓고 나온 것만 해요. 네, 그때도 네. 선당호사였고 지금도 선당호사예요. 그러면은 그때 원주에서 나올 때도 고민 많았죠. 그쵸. 네. 지금 왜냐면 겨우겨우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 때문에 10년 넘게 본인이 원외 생활을 하다가 겨우겨우 복귀했는데 근데 또 이걸 내려놓고 나간다는 게 그거 심지어 허니문 지방선거 지금보다 훨씬 더 허니문이었잖아요. 그때는 바로 2달 뒤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당후사로 받아들여지고 저는 선당후사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전략공천으로 가는 게 하남 가면 또 험지 뭐 그렇게 맞아요. 격전지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광재 지사는 걸로 저는 하남갑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송영길 전 아니- 대표로서는 이제 광주 가면은 뭐 당선이야 쉽게 되겠지만 이제 그냥 한 명의 그냥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이제 묻힌다는 생각을 하니까 안 가고 향후에 여러 가지 대망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승부를 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의사가 당에서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개항을 가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니요 지금 개항을 자신이 자기 발로 못 떠난다는 거지 당이 다른 데 요구를 하면 그건 뭐 좀 고민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면서도 광주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기도권이 됐든 어디 됐든 수도권에서 제안을 하면 나갈 의향이 있는 걸로 물론 모릅니다. 본인은 계속 개항을 내 발로 못 떠난다고 말을 하십니다만 어쨌거나 광주를 제외한 곳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나 뭐 법적 사법 리스크도 털고 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뭐 무슨 뭐 증거불충분 국민의힘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거나 털고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광재 지사에 대한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한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3명 중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김용 전 부원장이 이광재 케이스도 있지 않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광재 케이스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광재 전 지사 그래서 그때 지사직 관뒀잖아. 못했잖아. 유지 못했잖아. 그건 좋은 케이스가 아니야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광재 지사 그렇게 된 다음에 절치부심에서 몇 년을 거쳐서 이제 복귀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선당호사를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선당호사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를 줄 거야. 줄 수 있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김용 전 부원장도 지금은 선당호사 해야 되지 않겠어? 사실 김용 부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될 거라고 정청래 대표도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꾸면 되지 않나? 굳이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본인이 말한 안산갑과 평택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의 기책사유로 생긴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당의 기책사유 때문에 생기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고요. 근데 이제 김용 부원장이 그 정청래 대표랑 지금 뭔가 사인을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모란시장에 본인이 찾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또 기사에 다 났어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모란시장에 찾아오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김용 전 부원장이랑은 뭐 조율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김용 부원장도 이제 한번 좀 기회가 없어서 뵙고 싶어서 직접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장소가 또 모란시장이었잖아요. 성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장을 했었던 지역,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일부러 거기에 행사에 김용 부원장이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김용 부원장을 공천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를 넘어서서 8월에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대법원 판결 나올지 몰라요. 그때 만약에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여론의 향방이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실제로 만약에 공천을 받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어떤 비판이 상당히 거세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광재 지금 분당 갑 위원장이잖아요. 네. 근데 하남갑으로 간다.
그런 시나리오도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이광재 분당갑 위원장을 한안갑으로 음. 전략 공천을 하고 분당갑 지역위원장을 김용 전 부원장을 거기로 해서 뭐 교통정리한다. 이런 뭐 그런 네. 얘기 그건 어떻게 봐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좋죠. 왜냐면은 그 분당 지역이 결국 그 성남권이니까 거기에 메리트도 있고 음흠. 그리고 그 기한이 2년 뒤니까 2년 안에 그럼 사법 리스크 털고 오면 그 기간을 주고 그러면은 그게 교통정리가 되기 가장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김용 부원장이 그거를 생각하고 본인이 가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안 되고 그게 본인이 송영길 케이스 근데 송영길 케이스처럼 되려면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에 공천을 받아야죠. 그래서 사법 리스크 털고 오면 공천을 줄게가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가장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분당이 근데 갑을이 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뭐 사실 2년 뒤에 뭐 금방이다 뭐 우리 조금 아까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명확한 답변은 사실은 김용 부원장은 받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본인 출마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분위기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줘라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김용 부원장이 내가 조금 더 힘쓰면은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모란시장도 찾아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당원들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당협위원장 갖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략공천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결국 안산 유권자가 됐든 평택 유권자가 됐든 그 지역의 유권자가 좋아야 되는데 안산 지지율 하나 나온 거 보면 김용 부원장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지율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그 농촌 거기 네네. 현장 고구마가? 가가지고 거기에 고구마 이제 심는 거? 김남국 의원이 같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호미질하는 거 보면서 맞아요. 그렇게 시원찮으면 공천 받겠어? 라고 한 게 저는 되게 맞아요.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너 지지율 그렇게 안 나오면 나 전력 못 줘? 라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김용 전 부원장도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김동국 전 의원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나온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지율이 나오면 유권자들이 원하면 명분이 돼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전해철 의원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너 주고 싶은데 지금 시원찮은데 그게 저는 호미질이 아니라 지지율 얘기한 거라고 보고. 지지가 네. 최근 흐름 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이 공천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그쵸. 같다라는 그쵸. 흐름 네. 자체가 네. 그죠? 그런 것 모란시장 같아요.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 갑으로 결정됐다고 봐야 돼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굳이 처음부터 원수갑을 배제했던 이유가 거기에 박남춘 네네 전 시장. 그게 거기에 원래 의원이었던 인천시장 박찬대 후보도 원했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인천에서 20년 동안 같이 정치한 분이기 때문에 같이 정치했던 박남춘이 인천에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본인이 정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가서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분이라 네.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연수갑을 지금 그 박남춘 전 시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겠다면 오히려 김남준 대변인을 줘야죠. 왜냐면은 김남준 대변인 개항을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대통령이 그 김혜경 여사랑 몇몇 참모들이랑 교회 갔을 그때 때 따라갔었죠. 그때 네. 동행한 거 이외에는 개항에서 뭐를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이전에 송영길 대표가 훨씬 오랫동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원내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연고도 없는 갑자기 서울시장을 나오고 이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수에다가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넣는다면 저는 송 대표는 그냥 원래대로 개항으로 하고 김남준 대변인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결정적인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거기 연수 김남준 대변인 가면 떨어질 가능성 큽니다. 음. 거기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연수갑이 아니라면 성치훈 대변인은 그럼 어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전 그래서 사실 경기권, 수도권 말고는 본인이 안 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평택은 조국 대표 씨가 부담스럽나? 그러면 뭐 하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남에 갑자기
이광재라는 카드가 갑툭튀를 해버리니까 네, 네, 거기에 오늘 또 김용남 카드가 어. 오늘 또 단독으로 김용남 의원도 뭐 제안을 좀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김용남 의원도 경기도에서 뭐 2년이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수원 쪽에서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가 많아져서 송영길 대표 애매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공천을 송영길 전 대표가 전략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당에서 이럴 수 있죠. 연수가 많으면 우린 줄 수 없다. 어.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포기할 수도 있죠. 연수가 내가 의리를 깨면서까지 내가 거기 박남춘 네. 저기까지 가면 갈 수는 없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못 받는다 하면서 뭐 그럼 상당히 여러 가지 이후에 또 복잡해질 텐데요. 근데 저는 또 본인은 어. 아니라고 싫다고 하시지만 어, 그렇게 될 경우 어. 지지층들이 동정 여론이 커질 거라고 봐요. 음. 와, 당에 대해서도 결국 의리 지키고 뭐 음흠. 가만히 있었고 음흠. 동료에 대한 의리 때문에 또 이것도 안 받아? 음흠. 야, 이거 그러면은 8월에 좀 몰아줘야겠는데라는 당심이 전 그쵸.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전략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래서 본다. 배제할 수 없죠. 어. 꼭 써야 되는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만 음흠. 근데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카드들이 막 갑자기 나와서